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가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람은 독일의 한 조용한 대학 도시에 살았던 남자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큰 명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강의실에는 학생이 고작 두세 명뿐이었고 동료 교수들조차 그가 무엇을 연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 자신의 서재 책상에 앉아 인류 지성사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틀로프 프레게, 현대 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마주합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순간을 겪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오늘 프레게의 삶이 그 답을 들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19세기 말 독일의 작은 도시 예나에서 시작됩니다. 예나 대학의 교정은 언제나 평화로웠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늘어선 산책로를 따라 한 남자가 걷고 있습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언제나 깊은 생각에 잠긴 눈을 하고 있었지요.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괴짜 교수가 지나간다고 말이지요. 프레게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는 수학 교수였지만 당시의 수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불완전합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 오해를 합니다. 사랑해서 한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약속이 나중에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프레게는 이 불확실함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특히 진리를 다루는 수학에서만큼은 애매모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완벽하게 투명한 언어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바친 기호 논리학이었습니다. 그의 연구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밖으로는 흐린 독일의 하늘이 보이고 책상 위에는 잉크병과 펜,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 찬 종이가 쌓여 있습니다. 이 기호들은 그가 직접 만든 언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더더기를 뺀 순수한 이성의 언어였지요. 그는 이 언어로 수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마치 갯벌 위에 지어진 집을 허물고 단단한 안반 위에 새로운 성을 쌓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길이었지요. 그의 작업은 고독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끔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 왜 세상은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내 마가레테였지요. 그녀는 괴짜 학자인 남편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돌아가 쉴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프레게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강의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산술의 기본 법칙이라는 책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의 평생의 역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논리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하는 책이었지요. 세월은 흘러 1893년, 드디어 한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나의 위대한 발견을 알아줄 것이다. 수학의 역사는 이 책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가운 것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이었습니다. 서평조차 제대로 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만든 복잡한 기호들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지요. 상심이 컸을 겁니다. 10년을 넘게 바친 결과물이 먼지 쌓인 서가 구석에 처박히는 기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셨나요? 내 진심이 담긴 노력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허탈함을 말이지요. 설상가상으로 동료 수학자들조차 그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프레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권이 실패했으니 두 권에서 더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 오기와 집념이 그를 다시 책상 앞에 앉게 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흰 눈이 내렸고 눈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나의 산책로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조금 더 느려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두 권의 원고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인쇄소에 넘기기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 그동안의 무시와 서름은 모두 씻겨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논리의 성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맞물린 벽돌들, 어떤 논리적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운명의 1902년 6월 16일이 밝았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연구실 창가로 스며들던 날이었지요. 두 권의 원고는 이미 인쇄소에서 조판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제 잉크가 마르기만 기다리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전해줍니다. 영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버트런드 러셀. 당시 30살의 젊은 수학자였습니다. 프렉에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자신의 책 한 권을 읽은 젊은 학자가 존경을 담아 보낸 펠레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편지의 서두는 정중한 찬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위대한 업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논리는 명확하고 탁월합니다. 프렉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단 한 문단, 아주 짧은 질문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체계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됩니다. 러셀이 지적한 것은 아주 단순한 논리적 모순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러셀의 역설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마을에 이발사가 있습니다. 이 이발사는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발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머리만 깎아준다. 그렇다면 이 이발사는 자신의 머리를 깎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만약 자신의 머리를 깎는다면 스스로 이발하는 사람이 되므로 원칙을 어기게 됩니다. 그럼 자신의 머리를 깎지 않는다면 스스로 이발하지 않는 사람이 되므로 원칙에 따라 자신의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깎아도 모순, 안 깎아도 모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러셀은 프렉에게 물은 겁니다. 교수님이 만든 완벽한 집합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프렉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종이를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20년을 바쳐 쌓은 성인데 어딘가 착각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계산을 하면 할수록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젊은 학자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창문 하나가 깨진 것이 아니라 기초인 기둥 자체가 썩어 있었던 겁니다.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연구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젊음과 열정, 가족과의 시간조차 희생하며 매달렸던 과업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책이 출간되기 바로 직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프렉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았을까요? 인쇄소에 연락해서 당장 출판을 멈추라고 소리쳤을까요? 아니면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모르는 척 책을 출간했을까요? 사실 유혹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 책을 이해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없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출간한 뒤에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 내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단은 모르는 척하자.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유혹에 흔들렸을 겁니다. 그날 밤, 프렉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서재의 촛불은 밤새 타들어갔겠지요.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이 폐허가 된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학자로서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폐허 위에서 프렉에는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러셀에게 답장을 씁니다. 분노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처절한 인정만이 있었습니다. 과학자에게 연구가 완료된 직후에 그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편지를 받고 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출판사에 연락합니다. 책을 폐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책의 맨 뒤에 부록을 추가합니다. 자신의 오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책의 기초에 결함이 발견되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 정직함입니다. 자신의 평생 업적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진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태도, 자존심보다 진리를 더 사랑했던 한 인간의 품격. 많은 후대 학자들은 말합니다. 프레게가 위대한 것은 그가 만든 논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보여준 이 태도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버트런드 러셀 역시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이것보다 더 훌륭한 정직함은 없다. 자신의 일생을 바친 작업이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책 산술의 기본 법칙 제도권은 그렇게 출간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 하지만 그 상처야말로 이 책이 가진 가장 빛나는 훈장이었습니다.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 마가레테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구의 실패와 아내의 죽음, 이중의 타격을 입은 프레게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큰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자를 들여 키우며 조용히 노년을 보냈지요.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이름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에게 편지를 보냈던 젊은 러셀은 프레게의 어깨를 딛고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재 비트겐슈타인이 프레게를 찾아와 배움을 청했습니다. 프레게는 비록 건물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닦아놓은 터와 그가 남겨둔 정직한 벽돌들은 현대 철학과 컴퓨터 과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도 따지고 보면 프레게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성공만을 꿈꿉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며 내 삶이 뭔가 그럴듯한 결과물로 남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실패가 두렵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프레게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무너진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는 꼿꼿함, 그것이 어쩌면 성공보다 더 빛나는 유산일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식 농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평생 모은 재산이 흔들릴 때도 있고, 건강이라는 기둥에 금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프레게가 남긴 실패의 기록이 후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시련 앞에서 보여주는 의연한 모습은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인생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나는 비록 무너졌으나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 침묵의 외침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프레게는 말년에 이런 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내가 그 진리의 끝을 보지는 못했으나 누군가 내 발자국을 따라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바란다. 그는 자신이 징검다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박수받는 삶이 아니라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밝히는 돌이 되고자 했습니다. 나이 들미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하려 욕심내기보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다음 세대가 이룰 수 있도록 정직한 발판이 되어주는 것. 오늘 밤 혹시 지나온 삶의 후회들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신가요? 그렇다면 예나 대학의 낡은 연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의 과업이 무너진 순간에도 펜을 들어 내가 틀렸다고 적어 내려갔던 그 노학자의 뒷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과정 자체가 치열한 삶의 증거였으며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완벽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에 탑이 무너져도 다시 돌 하나를 집어드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코틀로프 프레게. 성공한 수학자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위대한 인간이었던 사람. 그의 정직했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하루를 위로받습니다. 바람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진실이라는 뿌리 위에서 단단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